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암울해졌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왜 기분 좋으신가요, 독실이는? 지대협의 준비를 안 했는데. 그렇지. 우리는 진짜 편하게 왔어. 어쩜 이렇게 편하게 왔는지. 우리 오늘 깡 선생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이야. 깡 선생 특집 한 10회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괜찮죠. 오늘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학을 지난번에 하나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키에르케고르밖에 올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소크라테스 촬영하는 날입니다. 네. 깡 선생은 지금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주간 깡 선생 왜 간신히 입을 뗐어요. 헛구역질에 나와가지고요. 링겔 꽂아 들어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문도 있고. 한 주간 뭐에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겁시다. 한 주간 뭐 하셨나요? How about 한 주? 저는 12시간씩 3일에 걸쳐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12시간? 네, 어제도 12시간 동안 5분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네네. 그래요? 저는 한 15시간. 콜센터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콜센터에 계시다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계속 말한다고. 네. 또 우리 깡 선생은 뭐 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지금 한 15시간씩 일하다가. 그래요? 네.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살아나서 바로 소크라테스 준비. 네, 지금 죽겠어요. 네. 우리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해, 사람들. 독실이는 이제 게임 그만 보고. 네. 독실이가 지금 걸렸어. 같이 게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게임의 기록이 아이클라우드로 백업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안 되는 것 같아서 날아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하는 건 아니고요. 진지하게 말하지 마. 게임 백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지. 한 1년 전에 하던 게임 원래 게임 이 게임을 요즘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왠지 소중하잖아요, 그 기록이. 무슨 스키 게임 같던데? 스키 사파리. 스키 사파리. 마음 아픕니다. 한 주 동안 그럼 스키 사파리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들었잖아. 당신 그냥 지워. 저도 한 주간 별거 없었는데 며칠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거 광화문에서 우리 저기 뭐죠? 일베 회원분들이 단식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치킨하고 피자 시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냄새를 풍기는 거죠. 폭식 시위? 네. 단식 시위에 저항하기 위한 폭식 시위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한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애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는 분이 피자를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업가 같은 사람인데 맞아요. 몇 판 쏘셨다고 그러면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일베 회원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행동들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 거야. 일베 회원분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반면교사가 아닌가. 보수의 이미지는 이미 일베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범법 행위들도 많이 했었던 거 인정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성 비하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베와 보수가 엮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열심히 활동하실수록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 이거 털리는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일베. 어쨌든 저 사장 지금 보수 쪽 세력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 어떡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베 저도 게시판 이용자예요. 게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게시판 이용자를 게이라 부르더라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자개 게시판 이용하는 사람 자개이 이렇게 부르고. 뭐라고? 자유 게시판 있잖아요. 자유 게시판에서 자개인데 자개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자개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좀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 한대 이슈화되다가 사회적으로. 일베요. 그죠. 아니면은 사회에서 좀 잊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행동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오늘 소크라테스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 잠깐 광고하면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으니까 카페는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별거 없는데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광고 올라온 게 있었나요?
네. 광고가 2개가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딸바보님이 우리 딸을 광고합니다 해갖고 이제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진짜 예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쁘네요. 진짜 애기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애기인가요? 애기죠? 뭐 소아라고 봐야 돼요. 성인은 아니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애기 아니면 성인이야. 인간이 두 종류는 아니잖아요. 애기와 성인.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애기야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8세 이상은 성인이에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초등학교 진짜 예뻐요. 알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정말로. 이렇게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딸을 알려주신 딸바보님이 있었고요. 자랑할만 하더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토요일. 내일 저희 찍는 거 기준으로 이거 녹음 기준으로 내일 9월 12일 날 환희맘 써니님께서 아드님 생일이라고 또 광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하루 지난 다음에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생일 많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9살이세요? 9살 생일 맞은 우리 아들. 성인이. 성인이구나. 그 다음에 게시판 중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재밌는 글 있었습니까? 카페 게시판에서는 뭐 이제 관련된 거 김유황오리님께서 김유황오리요? 김유황오리께서 네. 니체 관련된 자료 이제 네네. 뭐라고 하나 찍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 그냥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달았으면 주제 하는 것들을 올려주시는데 뭐 집단혼 긍정일대 올라오기 이런 것들. 집단혼.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리플도 장난 아니에요. 폴리아모리 나타샤님이 올려주신 거. 처음 들어서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어. 저 폴리아모리라는 말을 못 들어봤고 저는 그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소 그룹을 모여가지고 그냥 결혼 생활을 그 그룹 안에서 하는 거야. 네. 니꺼 내꺼 구분도 없고 네.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상 뭐 이렇게 친부 테스트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공동의 아이로 같이 키우고. 이거 플라톤 국가 철인제랑 되게 유사하대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이게 불법 아닌가요, 그거? 맞죠?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혼인 신고 안 하면 알아서 하면. 그리고 어차피 그 출생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구만. 재밌는 거 올려주고. 쓰긴 써야 되는구나. 그래요? 쓰긴 써야 되나? 안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이게 인간 그 감정이랑 별로 반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죠. 꼭 결혼 제도가 아니어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거를 반감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 막 이렇게 질투하고 막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때도 있고 지금 그 나타샤님이 바로 또 9시 44분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깊이 있는 생각들과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여기서 뭐 이제 공동재산, 공동육아, 공동 성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5명이서 옷을 입고 월풀 욕조에 다 함께 누워 있었는데 무척 낭만적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 전혀 그 차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네네. 안 읽으셨군요. 제대로 못 읽었어요. 한번 소개를 본문을. 조가 본 건 리플이 아니고 그냥 게시판 글이었어요. 리플이 뭐야 나왔는데. 마음 맞는 지인들끼리 여성 3명이고 남성 2명인데 집단혼을 해보는 거에서 농담처럼 논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난 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괜찮겠어요? 이런 상황이 와도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달아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군원 공동체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공동재산, 공동육아, 공동성공유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험적인데 아이들의 제도권 교육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고 뭐 단계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매주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생활해보자. 막 이러는데 성체험은 정말 난제인 것 같고 5명이서 옷을 입고 월풀 녹조에 함께 누워있었는데 무척 낭만적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게 현대에서 가능할지 한국에서 가능할지 오래 지속이 될지 뭐가 가장 힘들지 완전 평등이 구현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글 말고요. 예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거기서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거긴 유럽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문화, 개방되어 있는 문화와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가능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과 다르게 이번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한번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접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이제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 자발적인 공동체이니까 결속력이 계속 유지될지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결혼제도도 되게 깨지기 쉽지만 그리고 궁금한 게 뭐지? 실제로 접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육아할 때 아이들한테 그게 별로 큰 영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을 수도 있지. 뭐 많이 생기면 이제 고정된 엄마 아빠가 딱 있어서 안정감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거니까 심리적으로나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이게 그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잠들지마 거기 뱀이 있어라는 책에서 잠들지마 거기 뱀이 있어. 일리노이대 교수가 이제 거기 그 원주민에 가가지고 계속 선교하려고 하면서 평생을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추상적인 개념어가 전혀 발달하지 않은 그냥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5 이상을 세지 못해요. 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줄 모르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여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시간관념이나 숫자관념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 이제 부부 사이는 있어요. 근데 어느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자유롭게 만나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질투해요.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질투한다. 뭐 죄로 처벌됐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가오면 막 싸움이 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고 자녀들도 출산하는데 그 공동체는 유지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질투하고 싸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혼자만 소유하고 싶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자기 상대인 남자가 사라져요. 그럼 이 여자가 계속 숲속으로 찾으러 다녀요. 되게 분노하면서요. 누가 보셨어요? 그래요? 이 책 언어학 관련돼서 다룬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렇구만.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찾으러 간다 그거 숲속으로 갖고 이제 사랑을 나누러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몰래 가니까 그러니까 숲을 찾으러 다녀요. 네,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육아에 대해서는 이제 남자애는 모르지만 공동적인 사랑을 쏟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써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았으니까 아무래도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첫째 아들한테는 뭐 아래 도시락 아래 하다못해 계란이라도 하나 숨겨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같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첫째한테 그런 걸 몰아주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 완전한 평등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지 않을까. 혹은 전부 다 뭐 2명, 3명, 4명을 낳았는데도 다 우리 자식으로 하자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좀 말하자면 똑똑한 거, 지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 자식이 좀 더 공부를 못해. 저쪽 자식이 좀 더 공부를 잘해.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있어서 과연 완전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논의는 이게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결혼제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놀랍긴 해. 만약에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뭐 진짜로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정도라면 그게 되게 개방적이시고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적인 대화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강 선생 왜 소크라테스 시작하도록 합시다. 레스 마이크를 주셨어요. 그렇군요. 복권이. 오늘 이제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만 나왔어요. 네.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선생. 네, 안녕하세요. 저기 결혼 얘기를 잔뜩 해요. 유부남이. 그러니까 뭐 집단혼 얘기하고 말이야. 이거 맞아요. 부모님이 이거 들으신다고.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깡쌤이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모르잖아. 뭘 몰라? 자기 혼자 유부남이라 지금. 그런 생각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소크라테스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서양 철학사 안에서의 위치야 뭐 독보적인 거고 이 사람이 그 서양인들은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사람 막 글을 배우고 그래요. 그 프랑스는 이걸 외운다고 했던 거예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데도 있고 본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온 글을 직접 읽어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예, 소크라테스가 뭐 삼파수를 했다. 뭐 못생겼다. 뭐 이 정도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악법도 법이다고 했다. 저 그건 들어봤어요. 그게 정보 아닙니까? 말 잘 들으라고. 악법도 법이라고. 맞아. 뭐 그런데 인용되는 식으로 조금 이제 그 본래 모습이 잘 안 드러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오해들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원전을 좀 가져왔어요. 그걸 직접 봐야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기가 힘들어. 이거 마치 그 제가 철학 전공했잖아요. 주변에서 너 철학과에서 뭐 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걸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생애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 이제 기원전 한 469년에 태어나서 399년에 이제 독약을 맞고 사형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 나이가 한 70대 정도. 예, 70대쯤이니까요. 예, 이분의 가장 큰 그 특기는 술입니다, 술. 술? 예, 네. 압도적인 주량을 자랑하셨고, 예, 술에 대한 해독력이 뭐 당대 아테네에서 거의 최고. 날씨. 예. 술고래. 예, 술고래 중에 술고래였고 거의 뭐 이 사람 주로 하는 일이 그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술 얻어먹고. 진짜? 자기 돈은 없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 젊은 귀족들 자제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후원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생활비 같은 거 좀 대주고. 워낙 경제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술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얘기하고 떠들고 먹고 밤새서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또 아침에 또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이러니까 마누라가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70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누라 이름이 크산티페가 좀 유명하죠. 유명한 악녀라고 서양권에서는 그런 이미지도 대명사. 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크산티페에 대한 그 기록이 없대. 근데 그렇게 얘기되는 거라고. 있긴 있는데 이제 바가지를 좀 많이 긁었다. 예. 그 왜냐면 바가지를 안 긁힐 수가 없잖아. 70평생을 나가서 경제 활동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당대의 유명한 그렇잖아요. 당대에도 잘 나가는 술꾼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유명 강사였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공교육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 사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교육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연봉. 막 메가스터디 이런 식으로 몇 억씩 벌어가고 이런 소피스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귀족 중에 젊은 자제들을 모아가지고 웅변하는 방법, 뭐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그런 큰 시장,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들어가서 돈을 안 버는 거야.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자기는. 가르친 게 없다고. 짜증나겠다, 진짜.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명성 있는 명강사인데 돈을 안 받으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좀 바가지를 당연히 많이, 바가지만 긁은 게 다행이지. 요새 같으면 바로 이혼 신청하고 막.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 사람이. 패기가 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랬던 어떤 사례를 들려주는데 그 전군이 퇴각하는 상황인데도 소크라테스 혼자서 남아서 예, 그 퇴각한 공격해오는 적들을 다 막아내고 동료들을 이끌고 이렇게 같이 도망갔다. 뭐 이런 영웅담이 있을 정도로 용기라던가 패기 이런 게 있던 사람입니다. 라이언 하트. 그렇구만.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백면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실합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런 진술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교주 스타일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뭘 믿냐면 다이몬을 믿잖아요. 다이몬? 맞죠? 다이몬이라고 해볼까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고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양심 뭐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떤 도덕이나 자기의 뭐 내면의 도덕률을 따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 무슨 영인 것 같아.
자기는 그래요. 네네, 나한테 맞아요.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신적인 것, 그치. 영적인 것이 자꾸 나타나고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시작됐다 자기한테.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신한테서 지시받은 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그지.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맞아요. 약간 뭔가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다 그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생의 진리가 뭔지 자꾸 자기가 캐묻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유명하신 철학가분들도 보시면 강연할 때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정답을 말해주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소크라테스도 자기 삶에 대한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그런 게 표현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김도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비유와 상징이다. 다이몬이라는 게. 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기록에 보면 말을 진짜 걸어와요. 야야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매나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게 그러니까 아주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사이드 얘기인데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있는 감정이라든가 생각 이게 나 내면에서 맞아, 온다고 맞아. 생각을 안 하고 보통은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런가? 옛날부터.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나 여기에 굉장히 그게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가멤논 왕이 갑자기 화를 내면은 그건 내면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얘한테 아가멤논한테 들어와서 맞아. 얘가 그럼 화를 낸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같은데. 거야. 진짜인 것 같아 얘가. 이게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런 전통이 있고 그래? 그거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내 내면의 소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내 외부에서 뭔가 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맞아, 있는 맞아. 거지. 그래? 예. 아니, 근데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증언은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영매라고 칩시다. 예. 근데 그런 신들린 성격이 것 같아요, 있어요. 약간. 예.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알겠어요. 단순한 환청이었을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겠어요. 서양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죠. 자기네들이 위대한 성인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모르겠어. 뭐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분들이 그거 일종의 그러면 환청. 그런 걸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요. 정신질환 얘기는 절대 안 하지. 되게 확신이 강하죠. 왜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환청이 데몬이 말을 들리면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청이 들린다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나? 근데 그 그런가? 환청이 지금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인간 뇌가 하나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양쪽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자뇌랑 우뇌가 분리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로서 자기가 생각되는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었는데 자뇌 우뇌가 분리되면서 이제 이게 통로가 정확하게 쪼개지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회로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 환시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내면이랑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구별하는데 뇌가 이제 분리되니까 근데 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게 연결이 뚝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환청 환각으로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의 뇌만 둘로 쪼개져 있네. 맞아요. 처음 들어봤고 모르는. 근데 이게 너 뇌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의식의 기원에서 읽었는데 줄리언 제임스라고 하버드 의학자가 쓴 글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뇌도 사실은 이렇게 잘 반 정도. 하나였다. 반만 끊어져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친구 소크라테스의 특징은 재물이나 권력에 아주 무관심했다. 이런 증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향연이라는 대화편에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이분은 아름다움이나 뭐 재물 그밖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을 아주 경멸한다. 이런 증언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관심 기울였던 건 뭐냐? 소크라테스는 훌륭하게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똑바로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그 번역하면 웰빙인데 아하. 네, 저기 그쪽 말로 하면 아랫대라고. 아랫대. 예,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랫대? 굿이에요. 굿, 좋은 거, 똑바로 사는 거, 어떤 미덕 이런 거죠. 용기, 절제 뭐 이런 거. 똑바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저번에 니체도 했지만 굿인 거, 좋은 좋은 삶이야.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지. 예.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단지 이제 그 사회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모르겠어요. 인간만의 고유의 좋은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뭔가 건강하고 잘 조율되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신체적인 건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내적인 그 정신적인 것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죽었죠. 그 재판을 받고 그 유명하지. 재판 장면이 이제 재판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대화편으로 남겨져 있죠. 네, 플라톤이 이제 제자 플라톤이 썼던 대화편인데 그 장면을 보시면은 소크라테스가 가짜 신을 믿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죄명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일종의 불경죄인데요. 네. 네. 그래서 고발은 그렇게 당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가 왜 그런 고발을 당해서 지금 이 법정에까지 섰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경죄로 고발은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로 이렇게 고발당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어떤 말을 전해드린 거야. 그 친구가 무슨 그 그리스에 있는 무슨 신탁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치야.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아테네 안에 소크라테스가 제일 현명하다라는 신탁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 친구가. 그 말을 친구가 자기한테 전해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이런 신탁이 나한테 내려왔지. 근데 아까 들었듯이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거든요. 예, 신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그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가서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해요. 정치가들, 시인들, 뭐 그 시대의 뭐 기술자들, 상인들, 상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정치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국가는 무엇인가요? 막 이런 걸 이제 갖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이놈들이 아는 게 별로 없더라 이거야.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이제 다 유명하다고 그 유세 부리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맞아요. 도장 깨기 같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물어봤고 다녔더니 그 자기한테 이제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반감을 가진 것 같다. 아테네 시민들이. 그래서 그 반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거기 신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소크라테스 대신에 신탁을 받아오는데 소크라테스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 과거 그리스에서 신탁을 받는 게 크게 두 가지였대요. 돈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선 다음에 빨리빨리 하는 게 있었나 봐. 그런데 그 빨리빨리 하는 거는 예 아니요 정도가 된대요. 아니야 이 정도까지 신탁인 거야. 근데 친구가 싼 걸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현명한데 진짜 현명한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그 문녀가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탁 받는 게 항상 저는 신탁만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책으로만 읽었었는데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네 맞아요. 유황. 네 밑에서부터 가스 나오고 하면서 그 여자 약간 신들린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신들려가지고 이제 유황 마신 다음에 헛소리를 내뱉으면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지. 거기서 그랬었죠.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300은 못 봐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 여자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석해서 긴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하고 싶다. 김도인 신탁. 김도인 신탁하니까 무슨 금융권 같아. 김도인 신탁. 선배를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놈 시키 마이크도 안 대고 얘기해.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게임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뭘 받고 있어 지금. 300의 내용이 되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왜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내용은 제대로 나와 있는 건가요? 그 신탁받는 내용이라든가. 네 실제 그 지역이 그 유황이 많이 나온 지역이고 그게 비슷하게 했대요. 그래서 저 되게 이미지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인상이 깊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나오는데?
되게 신비롭고 막 그렇게 몽환적으로. 나와요. 네, 실제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유학 먹고 막 토하고 막 지금 정신 없고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럼 대충 얘기해주고 막 그랬겠지. 네, 알겠어요. 맞아. 한번 보시고. 네. 현실은 시궁창이야. 알겠습니다.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힘 빼지 좀 마세요. 네. 깡쌤한테 자꾸 보는. 긴장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메인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메인 파트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캐물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캐묻고 돌아다녔다. 따지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따지면서 돌아다녔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조금 그 잘 따라오셔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이게 전달할 자신이 없어서 그게 지금 그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온 얘기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변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변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 자기가 변명하는 거야. 자기가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랬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시샘을 했다. 근데 그 사실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지, 그지? 정치적인 그때 당시 아테네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A파, B파가 막 나눠서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파, 진보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예, 이게 별로 소크라테스가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그래서 그때 당시 징역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추방되거나 벌금 내거나 뭐 사형되거나 몇 개밖에 없는데 옵션이 몇 개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말만 좀 잘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숙이고 들어가고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변론 과정에서 뭐 너무 막 재수없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배심의 제도니까 거기서 여론이 확 기울어져가지고 원래 그럴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사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판결자가 있는 게 아니라 501명인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유죄냐 무죄냐를 한 번 받고 그래서 유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두 번째 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의 형을 줄 것이냐. 근데 원래는 고발당한 이유가 그냥 창피를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하고서 내려오면은 그냥 무죄였을 건데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유죄가 나온 거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럼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쇠파리 얘기하나? 내가 풍뎅이다. 아테네는 살찐 말이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날카로운 얘기 해가지고 너희들 깨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친 거야. 그러니까 죽여 그냥 사형 한 거죠. 워낙 입으로 흥했던 사람이 입으로 망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가 계속 하는 말은 나는 잘 모르니까. 잘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네가 좀 나한테 알려줘라. 이게 이제 그 사람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고정 멘트입니다. 고정 레파토리. 난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알려줘. 이게 레파토리예요. 돌려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이제 플라톤이 쓴 대화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화편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거의 연극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렵고 좀 애매한 책들이 많고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기의 해석을 감히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진짜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얘기되는 대화편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이 초기에 썼던 대화편들이다. 뭐 이런 대화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우티프론, 뭐 라케스 몇 개 편들이 있습니다. 카르미데스 몇 개 편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향연, 국가 이런 건 좀 나중에 쓴 거예요. 나이 먹고 나서 플라톤이 나이 먹고. 거기서는 뭐 자기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 초기 대화편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소크라테스가 질문만 던집니다. 맞아요. 결론이 없이 끝나요. 김도희는 이것도 읽었구만. 재밌어요. 되게 짧아요. 짧고 뭐 재미는 없고. 네, 지금 재밌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가 듣기로는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책들이 다 그 제자 플라톤이 쓴 거죠. 소크라테스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책 쓸만한 그게 없었죠. 술 먹어야 되는데. 그렇구만. 시간 아깝지. 그래서 오늘 같이 볼 책은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이에요. 대화편 중에 하나. 보시죠. 유티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우티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입니다. 플라톤 그 책의 상당 부분이 그 사람 이름이 제목이에요. 이 편에서는 주인공 에우티프론이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야. 그래. 그러니까 사제.
무당의 성격을 좀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무당 같은 분이고 당시에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신을 모시는 일에 정통한 그런 사제입니다. 그래서 에우티프론이랑 그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편의 주제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근데 이것도 번역이라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좀 확 피부에 안 와닿을 거야. 근데 이걸 조금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그 독실함?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어떤 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 아주 독실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 신앙심이 참 깊어. 그런 뜻을 갖다가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경건함이라는 말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 경건함, 그러니까 신한테 독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죠. 그러니까 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빼먹고 제사 안 드리고 이러면 이제 신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야?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무당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무당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무속 신앙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분위기가 기복 신앙이고, 예, 그 지역마다 뭐 중요한 신들이 있고 그 신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뭘 또 복을 내리고, 예, 부정 타는 걸 없애주고 이런 형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 경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고 사회적으로 불경함은 반대로 법적 혹은 도덕적인 비판이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실 불경죄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경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럼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경건함이란 뭐냐? 이 문제의식이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인 에우티프론도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불경죄로. 예. 자기 아버지가 노예를 이렇게 막 심하게 가혹하게 대해가지고 뭐 농장에다가 묶어놨는데 노예가 죽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에우티프론이라는 사제가 이거는 신을 노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불경죄다라고 고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지. 자기 아버지까지 불경죄로 고발할 정도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알고 물어보는 보면 거예요. 재산 문제도 좀 있고 상습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고발을 통해서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은 경건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를 고발할 그렇지. 그런 이제 나름대로 당시에는 유명했겠죠. 이 사람 참 진짜 독실한 사람이야. 이랬겠지. 독실이 같은 애야. 이렇게. 좀 기분이 아버지를 고발했다는데.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찾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고발할 만큼 불경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경건함이란 뭔지 나도 좀 알려달라. 그걸 알고 가서 나도 저기 재판장에 가서 좀 써먹어 가야겠다. 도장 깨기. 근데 궁금한 게 이때 자기 생각이 소크라테스는 서 있었고 말하자면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 아니면 정말 몰라서 던지는 질문?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후 철학사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답이 있었어. 지가 알고서 도장 깨기 말 그대로 나는 아는데 너 어디 알아보자. 답정너야. 답은 정해져 있어. 그랬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얘기만 들어봐도 소크라테스 참 밉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죽을만 했어. 어쨌든 예.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그 밑에 제자 플라톤인 거고 답이 정해져 있었을 거다. 플라톤은 그렇게 봐. 이제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어붙이는 거죠. 이데아론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그 경건함이 도대체 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니까 에우티프론이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예. 에우티프론이 말한 첫 번째 대답은 경건함이란 신들의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신들의 사랑을 받는 거. 불경함이라는 건 그럼 반대로 신들의 미움을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이 한. 그러니까 이 대답이 아마 당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겠지.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경건함이란 뭐야? 신들이 나를 이뻐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이 대답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물어 뜯어요. 그지. 어떻게든 뭐 발레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논리를 엮어가지고 자기 말을 철회하게 만들어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독실이가 잘 생각이 나는데 독실이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타고나 있어 독실이라. 저 얘기 들으면서 조금 나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맞다. 왜 그 비슷한 거다. 되게 비슷해요. 밉상이라고 방금 전에 내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독실이가 진짜 평소에도 계속 똑같아. 그래요? 네, 방송 중보다 더 심해.
이게 방송 저희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면은 싸웁니다. 계속 물어봐. 계속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저거야? 이거야? 밉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발해야 되죠. 계속해고 그렇지. 독약 하나 갖고 와서 독약. 에스프레소 열잔 타. 네, 그래서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뭐라고? 네. 첫 번째 반박은 이제 반례를 제공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야, 경건함이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네가 말했지?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이제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신론적인 세계관이니까. 그러면 신들도 서로 조금 가치관이나 의견이 좀 다를 거고 입장이 다를 거 아니냐. 그렇다면 똑같은 행동이 어떤 신한테는 이쁘게 보일 거고 어떤 신한테는 밉게 보일 거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행동이지만 제우스를 미워하는 헤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네 정의에 따르면 똑같은 행동이 신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럼 그건 경건이냐 뭐냐? 왜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게 반례를 제공하는 거죠. 에오티프론이 뭐라 그래? 그래서 당황하지 처음에는 잠깐만 내가 아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처음 그런 반례를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답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수정을 해요. 이상하네요. 오히려 그러면 제우스에 대해서는 경건한 거고 헤라에 대해서는 불경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들한테 모든 신들에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쁨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경건함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자기한테 알려주지 말고 경건은 사례를 보여주지 말고 그게 경건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좀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신들의 사랑을 받는 거지라는 대답은 벌써 케이스마다 좀 경우가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일단 나가리 된 거야. 그래서 답을 수정하는 겁니다. 에우티프론이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다음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논박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정신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재밌을 것 같아. 재미는 없어요. 자, 그래? 뭔가가 운반되는 것이 있으면은 운반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 따라오셔야 돼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끌려가는 게 있으면은 뭔가 그걸 이끄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이해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얘기해. 답답해. 바보로 하나 지금. 말이 있으면 마차가 있는 거고. 그죠. 예.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랑받음이라는 속성은 네. 그것을 사랑받게 만드는 뭔가 속성이 나한테 있으니까 누가 날 좋아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랑받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인가요? 속성이 먼저죠. 그렇죠. 사랑받음이라는 속성은 따라 나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랑스러움. 내가 되게 이쁘게 생겼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음이라는 속성은 사랑스러움이 먼저 있어요. 그렇지. 사랑스러움 혹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속성이 먼저 있어야지 그게 그죠. 따라 나오는 건 거야.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에우티프론이 대답한 신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대답은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다. 네,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음이라는 속성이라는 거는 경건함의 정의는 아닌 거야. 경건한 속성을 가졌을 때 따라 나오는 속성인 거지. 부수적인 거야 그거는. 네네. 그렇죠. 누가 한 반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네, 소크라테스가 한 반박이에요. 김도희 알아듣었어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서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스러움이 있어야지 이제 사랑받는 것이 수반되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변하는 거니까.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경건함이다라는 거는 그 선행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야. 선행 구조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받는데. 네, 결과를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중요한 거는 경건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소크라테스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되게 많이 틀렸네요, 사실. 그 이후에 발전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시고요. 예. 그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게 소크라테스가 틀렸다 맞다를 할 수 있느냐 서구를 망쳤어. 진짜? 왜? 소크라테스 완전 신격화되네요.
감히 비판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계속 일단 소크라테스를 들어보고 얘를 평가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소크라테스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무슨 내용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경건함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박만 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은 다. 그러니까 에우티프론이 경건함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음이라는 속성은 경건함의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결과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우티프론이 벙찌는 거야. 완전히 이제 개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이랑 이제 다시 새로운 정의를 찾아 나갑니다. 그 경건함의 뜻에 대해서 다시 찾아 나가는데 에우티프론이 이제 벙쪄 있다가 또 다른 대답을 제공을 해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경건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정의라던가 뭐 용기 이런 미덕 중에 하나인데 그 미덕은 신들을 섬기거나 보살피는 것과 관련된 어떤 미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고쳐서 얘기해요. 이건 뭐 나름대로 잘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할 때 그것보다 상위 개념이랑 연결을 시켜서 뭐 개념 뭡니까 유와 종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미덕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거는 그 신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과 관련된 미덕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뜻을 이제 조금씩 그 유도를 해나가요. 신들을 섬기고 보살핀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에우티프론이 또 신들한테 재물을 바치고 또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기술 혹은 지식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신들한테 재물 바치고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이건 일종의 그러면 어떤 트레이드 하는 거네. 그러니까 교역술이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한테 뭘 바치면 신들이 우리한테 뭘 주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 교역술 같은 거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낚였어요. 에우티프론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이거는 우리가 뭔가 신들한테 뭔가를 주면 신들이 우리한테 다시 뭔가를 피드백해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알미인 것 같아요. 지식인 것 같아요. 라고 또 대답을 해버려요. 그럼 또 여기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신들한테 재물이나 무슨 기도를 바쳤을 때 신들이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재물. 우리의 숭배? 우리가 숭배했을 때 신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받는 거 뭡니까? 만족이죠. 그렇죠. 기분 째지는 거지.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죠.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들의 사랑을 받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왔죠. 아까 우리가 경건함의 정의는 에우티프론이 처음에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며. 그랬고 또 다른 정의를 탐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보살피고 모시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인데 그 지식의 결과가 결국에는 신들의 사랑을 또 받는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를 신고하도록 합시다. 그냥 소크라테스 피곤하구만. 그냥 뭐라는 거야 도대체. 내 미치겠어.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 이거 먼저 좀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우티프론이 처음 대답했는 대로 다시 이끌고 간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순환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교묘하게 에우티프론이 처음에 했던 대답이 틀렸다고 했는데 또 다른 정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글로 싹 이어붙이는 거야. 교묘하게. 그래갖고 에우티프론이 당황해 또 여기서. 아닌 것 같으니 소크라테스 아까부터 지금 건 분명히 틀렸는데요? 왜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는 정리 좀 해봐. 사랑스러움의 정의를 내려달라 했더니 사랑받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받는 거 아니냐. 사랑스러움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눈, 코, 입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야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세련되고 멋지고 옳게 하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이 예쁜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눈, 코, 입이 예쁘면 사랑받는 거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랑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잖아. 이전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 눈, 코, 입이 예쁜 거. 내가 아침이라 그런가? 씹히고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가 다 맞은 게 아니에요. 이 대화편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소크라테스가 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소크라테스의 논증 방식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논증 고증을 따라가다가 보면 에우티프론이 어쨌든 자기 말에 뭔가 모순된 결과를 유도해내는 거야. 그게 왜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경건함이라는 건 신들을 보살피는 기술인데 그 기술 결과 신들의 사랑을 받는 거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야. 아까 봤듯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니까 이제 에우티프론이 거기서 도망갑니다. 아,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대화편.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궤변은 궤변이네요, 진짜. 이상해. 초기 대화편들이 다 이래. 용기가 무엇이냐 장군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장군이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해. 뭐 절제가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못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속 물어봅니다. 야, 그게 뭐냐 하다가 도망가 버려 상대방이.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이고 대답을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그걸 아포리아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네.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멋있게 말한 거고 그냥 벙찐 거지. 그지. 자기가 했던 얘기를 번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멘붕. 진중권도 진중씨요?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 고발하도록 합시다. 토론을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가둬야겠다. 일단은 잠깐 쉬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일단 우리 다 아포리아에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로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사람들과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결론이나 그들의 논증에 대해서 도장 깨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알아봤던 거는 이름 뭐라고?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사제와 경건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잠깐 쉰 다음에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